마플 시너지 최다 분출 왕중요 1203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x에 대한 부등식을 연립부등식 3x 빼기 b가 x 더하기 2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연립한 거죠. 그 다음 3x 빼기 b가 4x 더하기 a 2i다는 이렇게 식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푼 것은 잘못 고친 거죠. 원래 a가 b보다 작거나 같고 b가 c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 때는 a와 b를 그리고 b와 c를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잘못 고쳐서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제대로 푼다면 처음 부등식 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단계에 맞춰서 풀어봅시다. 잘못 고쳐서 푼 연립부등식의 해를 이용해서 a와 b의 값을 구해봅시다. 일단 이 잘못된 풀이를 따라가 보면 첫 번째 부등식은 2x가 2a 더하기 b 2i다가 될 것이고 x는 2분의 2a 더하기 b 이하가 됩니다. 두 번째 부등식은 이항시키면 x가 마이너스 a 빼기 b 이상이다가 되겠네요. 자, 이 둘을 연립해서 푼 해가 마이너스 5 이상 3 이하라고 하니 2분의 2a 플러스 b의 값은 3과 같고 마이너스 a 빼기 b의 값은 마이너스 5와 같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a와 b에 관한 연립 방식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2a 더하기 b는 6. 그 다음 양변에 2번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여 정리하면 a 더하기 b는 5가 됩니다. a는 1, b는 4가 되겠습니다. a와 b를 구하였으니 이제 처음 부등식의 해는 대입하여 3x 빼기 b가 x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다와 두 번째 x 더하기 2가 4x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되겠죠. 첫 번째 부등식은 2x가 2 더하기 b보다 작거나 같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등식은 3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x는 3분의 1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를 연립하여 풀면 x는 3분의 1 이상, b가 4인데 대입을 안 했네요. b가 4면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3, 최소값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번 2단계의 해는 다음과 같고 3번은 3 곱하기 3분의 1이므로 1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다 분출 왕중요 1204번을 풀어봅시다. 부등식 이것과 이것의 해가 일치한다. 부상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 값을 구해라. 단 A는 양수이다.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을 풀 때 루트 안의 식이 완전 제곱식이므로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x 더하기 1의 절대값과 x-2의 제곱이기 때문에 x-2의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앞서 설명할 때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나누었는데 똑같은 방법을 계속 하는 것은 조금 지겹다 보니까 좀 다른 방법도 설명하려 합니다. 이 식의 의미는 수직선상에서 x와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x-2의 절대값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 x와 수직선상에서 x와 2 사이의 거리다. 수직선을 그려봅니다. 마이너스 1과 2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x가 여기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2보다 큰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x 플러스 1 절대값 더하기 x 마이너스 2 절대값의 합이라는 것은 x가 어디에 있건 x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와 2까지의 거리를 더한 값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에 있거나 x가 2보다 큰 곳에 있다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그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 거리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 빼기 1, x 빼기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거리는 3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1,3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어디에 있건 관계없이 그 거리의 합은 일정합니다. 그리고 2에서는 다시 대칭으로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되어 날아갑니다. 즉 왼쪽 식을 하나의 함수로 잡아서 그래프를 표현하면 노란색 직선과 같습니다. 그 다음 y는 x 더하기 3은 아시다시피 기울기 1짜리인 직선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그 값은 2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일 때 그 값은 2가 돼요. 마이너스 1,2를 지나가고 기울기 1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둘을 비교했을 때 x 더하기 3이 더 크거나 같다고 했으므로 보라색 직선이 더 노란색보다 위쪽에 있거나 만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니 바로 그 점은 여기 있겠네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날 때 두 곳을 생각해 봅니다. 얘는 y값이 3이므로 x가 x 더하기 3이 되는 x는 0입니다. 여기는 0이다. 그리고 여기 만나는 곳은 x 더하기 3이 누구랑 만나느냐? x 더하기 1과 x 빼기 2가 모두 양수가 되어 밖으로 나왔을 때, 즉 2x-1과 만날 때와 같습니다. 그때 x는 4가 되겠죠. 여기는 4가 됩니다. 따라서 1단계 부등식의 해는 x는 0 이상 4 이하가 되겠습니다. 2단계 이 부등식의 해는 1번 부등식의 해와 일치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2단계는 똑같다는 걸 이용하기 전에 이 자체로서 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2x 빼기 b의 절대값이 a 이하다 해서 a가 양수이므로 해가 존재하고 절대값을 벗길 때 양쪽에 마이너스 a와 a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b를 더하고 2를 나눠주면 b를 더한 다음 2로 나눕니다. b를 더하고 2로 나눕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좌변에 있는 이것은 0과 같고 우변에 있는 2분의 b 더하기 a는 4와 같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와 b에 관한 연립 공식을 풀면 b 빼기 a가 0이므로 a는 b와 같습니다. 이를 이 식에 대입하면 2분의 2a가 4이므로 a는 4입니다. b도 4입니다. 3단계 a, b는 4. 다음으로 행복한 1등급 문제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8번 다음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라. 자, ax 더하기 1의 절대값을 씌운 것이 b보다 작다고 했는데 해가 존재하므로 b는 당연히 양수입니다. 그리고 ax 더하기 1의 절대값을 벗기면 마이너스 b와 b 사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1을 빼면 마이너스 b의 빼기 1, b의 빼기 1이 되겠습니다. 이때 a로 양변을 나눠야 됩니다. 이때 a로 양변을 나눌 때 a가 만약 양수였다면 x가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고 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1과 a분의 b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는데 만약에 a가 음수였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a분의 b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보단 작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a가 0이었다면 해가 이렇게 특정될 수가 없겠죠. a가 양수였다면 다음과 같을 때 좌변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3과 우변은 5 혹은 여기가 마이너스 3, 5가 되는 경우를 각각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 좌변이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a와 같고 정리하면 3a 빼기 b가 1입니다. 우변은 b 마이너스 1이 5a입니다. 정리하면 5a 빼기 b가 마이너스 1입니다. 아래에서 위식을 빼면 2a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1인데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a가 양수여야 되는데 음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b 빼기 1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 빼기 1은 5a입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더하면 b와 마이너스 b가 사라지죠. 마이너스 2는 2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보면 3이므로 b는 4가 되겠습니다. 1209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가 부등식 x 빼기 6의 절대값이 a 이상이다를 만족시킨다. 양수 a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본 문제는 x 빼기 a의 절대값이 이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모든 x, 자, 다음을 만족하는 해집합. 공통수학 1을 공부했지만 공통수학 2는 공부한 적이 없는 학생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공통수학 2를 공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만약 2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집합을 A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를 만족하는 모든 X가, 즉 A의 모든 원소가, A집합의 모든 원소가 B집합. X 빼기 6의 절대값은 A 이상이다를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A의 모든 원소는 B에 들어있다. A의 모든 원소는 B에 들어있다. 즉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죠. A가 B의 부분집합이 될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양수 A의 최대값을 구해라가 문제입니다. 일단 A 해집합을 구해봅시다. X 빼기 A의 절대값이 2보다 작으면 X 빼기 A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 X는 A 빼기 2와 A 더하기 2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게 A의 원소들의 해집합이 되겠죠. A의 해집합. 근데 B는 X 빼기 6의 절대값이 A 이상인데 A가 양수이므로 X 빼기 6이 A 이상이거나 혹은 X 빼기 6은 마이너스 A 이하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X는 A 더하기 6 이상 또는 X가 6 마이너스 A 이하가 됩니다. 이를 수직선상에 표현해보면 A 더하기 6과 6 마이너스 A는 대소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그때 A 더하기 6 이상 6 마이너스 A 이하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B집합의 원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집합이 빗금친 곳에 부분집합이 되어야 하므로 쏙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A 플러스 2라는 것은 A 플러스 6보다 작은 값이죠. A 플러스 6보다 작은데 이런 곳에 있다면 부분집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2가 이런 곳에 존재해야 됩니다. A 빼기 2와 A 더하기 2가 여기 들어가 줘야 부분집합이 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한 조건은 A 플러스 2와 6 마이너스 A 사이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것을 식으로 표현해보면 A 플러스 2는 6 마이너스 A보다 작다. 항상 부등식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에 등호를 붙일 수 있느냐 확인해 보라는 건데 A 플러스 2에는 빵꾸가 뚫려 있습니다. 6 마이너스 A에는 색칠이 되어 있죠. 그럼 A 플러스 2가 6 마이너스 A와 같은 값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A 플러스 2가 6 마이너스 A와 같더라도 A 플러스 2에서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부분집합으로서 가능합니다. 다음 부등식을 풀면 2A가 4 이하, 즉 A는 2 이하가 됩니다. 이때 양수 A의 최대값을 물었기 때문에 답은 2가 되겠습니다. 1210번 실수 XY가 다음 두 부등식을 만족한다. 2y-3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 1번 부등식을 풀면 2x 빼기 3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3을 더하고 2로 나눕니다. 3을 더하면 2, 2를 2로 나누면 1 3을 더하면 4가 되고 2로 나누면 2가 됩니다. 두 번째 y 더하기 1의 절대값이 3 이하이므로 마이너스 3과 3 사이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와 2 사이가 됩니다. 이때 2y 빼기 3x이므로 x에는 마이너스 3을 곱하고 y에는 2를 곱합니다. x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 사이입니다. y에 2배를 하면 양변에 2배를 하면 마이너스 8과 4 사이가 됩니다. 따라서 3번식과 4번식의 부등식을 각각 변끼리 더해줍니다. 2y 빼기 3x의 값은
주어진 부등식은 변끼리 더하여도 부등원 방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14 이상, 마이너스 3과 4는 1이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4이므로 더하면 마이너스 13이 되겠습니다. 1211번 다음 x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좌변은 변수가 들어간 절대값식 두 개의 합이 어떤 상수 k보다 작다라는 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 설명한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x가 기준이 되는 점 마이너스 1과 1이 있겠죠. 만약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에 존재한다면 둘 다 음수로 나옵니다. 즉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그런데 여기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그 둘을 합하면 마이너스 3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므로 y는 마이너스 3x로 나올 것입니다. 마이너스 3x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값을 조사하기 위해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겠죠. 2가 됩니다. 따라서 2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2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은 만약 여기에 2라는 상수가 없었다면 상수함수로 나올 겁니다. 상수함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생깁니다. x 빼기 1은 1보다 작기 때문에 여전히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하지만 x 더하기 1은 양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2x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인 함수가 되었습니다. 기울기가 1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1일 때의 함수값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1보다 x 클 때는 둘 다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가 3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꺾인 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때 그 함수의 그래프가 y는 k라는 그래프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자, y는 k라는 그래프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죠. 근데 작다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만약 이게 y는 k라면 작은 부분이 존재하죠. y는 k가 이런 그래프였다면 y는 k보다 아래쪽에 기존 그래프가 존재합니다. 즉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때야 될까요? 이래야 되겠죠. 즉 k 값이 이 점 마이너스 1,2의 함수값 y 2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는 2보다 작은 곳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k가 2가 되는 건 어떠할까요? k가 2면 이렇게 되겠죠. y는 2. 그런데 y는 2라는 직선 그래프보다 좌변의 그래프가 작다가 존재하지 않다. 즉 만나는 건 어떻습니까? 만나더라도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k는 2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의 최대값은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12번 x에 대한 다음 부등식을 계속 비슷한 게 나옵니다.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5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러한 문제를 기존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서 경우를 하나씩 나누어서 식을 푸는 방법 괜찮습니다. 제가 써놓은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라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해주고 싶고 나중에 심화된 학습을 할 때는 그 그래프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x축에 기준이 되는 점은 마이너스 1과 n입니다. 그리고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대소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n을 표현합니다. 만약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이라면 둘 다 음수로 나오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로 날라옵니다. 그러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여기는 0이 될 것이고 여기는 n 플러스 1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n 플러스 1을 여기에 적당히 잡아두겠습니다. 여기는 n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는 상수함수로 나타납니다. n이 되면 이후에 기울기 1로 날아갑니다. 기울기 1인데 너무 꺾였네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울기 2죠. 잘못 말했네요. 기울기 2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n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 y는 n 더하기 5라는 식은 이 함수는 상수함수입니다. 이 값은 상수죠. 상수함수 즉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만족하는 정수가 존재하죠. 15개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해가 존재합니다. 해가 존재하려면 적당히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y는 n 더하기 5가 있어서 n 더하기 5 직선보다 아래쪽에 기존의 직선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만나는 교점이 생길 거고요. 그러한 해는 어디에 있느냐?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여기요. 수선에 발 내렸을 때 여기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 있는 정수 x들이 15개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은 x좌표가 얼마인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에 y좌표는 n 플러스 5입니다. y좌표가 n 플러스 5인 것은 여기 적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y좌표는 n 플러스 1입니다. 여기가 n 플러스 1인데 여기는 n 플러스 5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를 4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이가 4면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2가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2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가 2라는 말은 이 점의 x좌표가 n보다 2가 큰 n 플러스 2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완벽히 대칭인 모양이므로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합니다. 자, x좌표 마이너스 3부터 n 플러스 2까지 하나씩 정수를 세야 하는데 15개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마이너스 3에서 15개 되었다는 것은 계산할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 n 플러스 2 큰 수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3을 빼고 1을 더한 값이 15이다 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n은 6이므로 n은 9가 되겠습니다. 다음 1213번 수직선 위에 두 점 A 수직선을 그려가면서 생각하겠습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이때 점 P의 X가 AP 더하기 BP는 7 이하를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X값의 범위에 대해서 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P가 어디에 있으면 P에서 A까지, P에서 B까지 거리합이 7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제는 아까 뭐 다 비슷비슷하지만 거리를 이용해서 제가 설명했던 문제 그런 것과 그런 걸 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런 데 설명했었죠. x 더하기 1의 절대값, x 빼기 2의 절대값은 x와 마이너스 1 사이 거리다, x와 2 사이 거리다.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P가 만약 A와 B 사이에 어떤 점이었다면 P에서 A까지 거리와 P에서 B까지 거리는 P가 어디에 있건 관계없이 A와 B 사이의 거리인 6과 같습니다. 따라서 7 이하를 만족하겠죠. 그래서 P는 A, B 사이에 어딘가에 있어도 만족한다. 그러면 B보다 큰 쪽에 있거나 A보다 작은 쪽에 있다면 어떨까요? 자, P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P에서 A까지 거리와 P에서 B까지 거리를 표현해 보면 P에서 B까지 거리, P에서 A까지 거리. 그런데 P에서 A까지 거리는 P에서 B까지 거리를 6만큼 더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P에서 B까지 거리에다가 6을 더 더한 거죠. 따라서 PA 더하기 PB라는 얘기는 6 더하기 PB가 2개 더해진 거죠. 그런데 그 값이 최대 7이 되는 상황은 PB가 얼마? 0.5까지 가능한 겁니다. 이 거리가 0.5일 때 7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P가 이쪽에 있을 때도 이 거리가 0.5인 곳까지 P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위치 X값의 범위는 8보다 0.5가 크거나 즉 B가 8.5 A보다 0.5가 작은 1.5 해서 A 더하기 B는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